오늘이 민주당이 공언한 26일입니다. 앞으로 이 밤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29일 날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9일이면 다음 주 아마 월요일일 것 같고 월요일 날 이제 본회의를 무조건 개의한다. 박병석 의장이 최후통첩한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루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야 오늘까지도 참아주는 거 보면서 반응은 두 가지였죠. 이런 민주당 이후 막 욕하는 사람 박병석 잘못 뽑았네 이런 거였었고 29일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오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오래를 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도 기다려줘야 하는데 이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의를 좀 이해를 못하고 좀 진짜 뭐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너무한다. 어저께도 분명히 주호영이 오늘 나왔지만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15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단은 구성을 한 다음에 추경도 처리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어느 정도의 그 통합당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 7개 정도를 다시 주는 방으로 해야지 또 끌려다니는 수작이죠. 수작이라고 해야죠. 거기에 좀 말려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국민의 뜻을 좀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까는 타임. 자, 네. 오씩.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약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또 미뤄졌는데 진짜 너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뤄진 거에 대해서 그래 이해한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서울 올라와서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게 절에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건지 국회에 있는 건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형태를 보고도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이게 박병석 의장 막 욕하는 게 사퇴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 박병석 의장이 욕을 드셔야 미래통합당한테도 나름대로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예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6월 말까지는 이게 돼야 돼요. 원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3차 추경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최소 못해도 6월 달 안에는 이걸 통과시킴으로써 7월 달에 그게 이 시중에 추경 그 자금들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다급한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박병석 의장 명분 쌓으려고 참 노력하시네라고 이야기는 해왔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참기가 힘드는 거잖아요. 계속 밀린다고 하는 게 민주당 욕하고 이런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처리하고 싶죠. 민주당 욕하시는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결정권은 박병석 의장한테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드는 꼴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29일 날로 또 연기가 됐는데 이번 메시지는 단호한 거죠. 지금 29일 날은 어떤 상황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께서 미통당의 원내대표께서 10일 동안을 놀았습니다. 국회의장님도 10일 동안 논 거와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차라리 똑같이 절에 있었던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됐는데 꼭 29일 날에는 그냥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민주당이요. 이제 엠바고 깨도 상관없겠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원래 민주당이 지금 오늘 통과시키려고 준비했던 명단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까만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선출된 민주당 몫이에요.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이렇게 돼 있고 미래통합당 몫으로 지금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수산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임시로 지금 이름이 표시된 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임시로 뽑고 난 다음에 합의가 되면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몫으로 이 길쭉한 화살표 여기에는 지금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김태년 그 현 원내대표 몫일 것 같고 다음에 과방위하고 행안위
다음에 정보위, 여가위 여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이렇게 뽑으려고 했어요. 오늘. 근데 지금 국회 그 의장이 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29일까지 몰아갔는데 29일 날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명단이 그대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예결위라도 뽑을지 않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밀리면 하루하루 그만큼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주호영 대표가 진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게 그 신동아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만나겠다고 했다.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추경 처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던 답안이 다음 주쯤에 온다고 하더라. 와서 징징거리면서 추경이 급하다고 하면 민주당에 가서 얘기하라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징징거리다뇨. 지금 국민들이 다들 힘들다고 이러는 상황에서 징징거리다뇨. 일단요,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주호영은 상임위 다 가져가 해놓고 각 상임위 명단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다 가져가라고 해놓고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다 가져가면 안 되라는 다른 뜻이잖아요.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만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하나 더는 법사위원장 1년씩 나눠 갖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보통 이제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은 한 번 임명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또 1년 나누는 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사위 사수 의지는 강력하고 미래통합당도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 결국은 이 논쟁이 지금 한 달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29일 가도 뻔할 거를 26일 날 해도 되잖아. 이게 국민들의 분노 아니에요? 그럼 29일 날 가면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를 한답니까? 미래통합당이 양보를 한답니까? 29일 가도 똑같은 상황일 거면 26일 날 해도 되잖아. 지금 26일까지 오는데 기다린 시간만 지금 서너 번 이상 날짜 정해놓고 기다린 상황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 터져버리는 거지. 180석 뽑아서 그중에 최다선인 분을 국회의장으로 보내드렸더니 결국에는 중리부장이라는 소리 듣고 싶은 것밖에 더 돼? 지금은 26일이나 29일이나 똑같다고. 29일 날 가면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포기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거 독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어 처막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아니겠지만 뽑았다라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방송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프레임이 무서워가지고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뭘 해도 까요. 뭘 해도 깔 거고 18대 0으로 구성을 해도 깔 거고 구성 못하고 있어도 깔 거고 오늘 해도 깔 거고 내일 해도 깔 거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까이자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왜 민주당은 맨날 끌려다니냐, 왜 우리 측은 늘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언론 구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통당을 비판하는 기사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뭐 180석 여당, 슈퍼 여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가진 언론들만 가득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울어진 언론 상황에서 언론 눈치만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그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새날은 이래도 칭찬하고 저래도 칭찬하니까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몸살이고 조중동의 헤드라인을 두려워하면 개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냥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기다려 줍시다 했던 메시지를 내가 그렇게 내왔다면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까지 와서 29일이나 26일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박병석 의장의 마음은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미래통합당이나 조중동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시라도 다급한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 이게 앞으로 21대 국회에 저는 샘플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질 끌려가는 모습 보여주면 사사건건마다 똑같은 짓거리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는 안 그럴까요?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초장의 버릇을 잘못 들이면 이게 180석이 되든 130석이든 간에 끌려간다는 소리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키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데 이분이 파란색 피가 흐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미증위에 국회를 만들어 줬으면 미증위 국회의장이 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비상한 시기에 자기가 의장이 됐으면 비상한 책임을 질 각오도 했어야죠. 모든 명분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민주당이 6석 상임위원장 가져오고 막 뭔가 밀어붙이려고 해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간단히 말해서 미래통합당은 한 구석에 몰려 있고 한정된 지지만을 받고 있는 잘하건 못하건 지지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지금 중도층 어느 누구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저쪽이 받는 이 혜택이나 이득이 없어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지지부진한 국회에서 그냥 밀어붙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 왜? 조중동의 헤드라인과 미래통합당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미중위 국회를 만들어줬지만 국회의장은 옛날 마인드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처리 안 하면 제가 엄청 까드리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장님이 새날 안 보시고 의장실에 들어오는 조중동만 보시나 봐요. 더 까야 되겠네요. 내가요. 매우 까야 되겠네. 내가 몇 년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섭외하려고 이렇게 국회의원실 전화하잖아요. 그중에 그 당시 낙곰수가 인기를 끌고 간 지도 꽤 오래됐을 때 시점이야.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하면 보좌관들이 팟캐스트를 몰라. 저쪽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보좌관들이 팟캐스트를 몰라. 그런 이쪽 민심이 뭔지를 모르지. 이것도 좀 지금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유튜브는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초선 재선에 있는 보좌관 아는데 오히려 올해 다수한 보좌관들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 사는 것 같고 지금 이거 보면은 주호영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반복적이란 거죠. 좀 결단력 있고 지금 국민이 176석이잖아요. 믿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짜 29일 날은 하늘이 두 쪽 나고 하더라도 어차피 끝났으니까 꼭 해서 3차 하고 돈 좀 뿌립시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뭐 해야죠? 공수처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29일 날은 꼭 해주세요 하면 또 못할 수가 있어. 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때려쳐 한번. 아니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나아요.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긁어주라고 국회를 그렇게 만들었어.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고 2당이었으면 국회의장 못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서너 번 막 연기를 했으면 지금쯤이면은 눈 찔끔 갖고 버튼 눌러야지. 일단 아까 말한 말씀드렸던 그 명단으로 선출을 해놓고 선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미래통합당과 이렇게 뭔가 협상의 여지를 오히려 그게 더 주는 거예요. 잘 한번 봅시다. 미래통합당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 7개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결위원회 국토위원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 건데 뒤집어 생각하면 민주당이 그 나머지 7개, 알짜라고 불리는 7개를 싹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니들이 잘하면 줄 수도 있어,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훨씬 움직이는 게 빨라집니다. 법사위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생태를 쓰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을 움직이는 방법이 18개를 다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니들이 하는 거 봐서 다시 7개는 돌려줄게.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왜 이걸 또 연기시켜가지고 주말 내내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추경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IMF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가장 좋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그게 반영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가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도나는 기업들은 수십 기가 속출합니다. 날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뭔가 그런 분들 굳이 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내가 국회의장 하고 싶다 정말. 가시죠. 근데 내가 국회의장을 하려면요 지금 22대 때 출마를 해가지고 6선을 하면 나 그때 죽어요. 꼭 국회의장이 육선을 해야 한다는 육선을 해야 아니, 된다는 아니 법을- 박병석 그럼 놓고 보면 그래. 그 박병석 의장은요 20년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장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웃고 있을 주호영 씨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주호영 씨 욕 안 하니까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린 당신들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야. 착각하지 마. 우리는 사람만 언급합니다. 아. 참,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